네, 이와 관련해 전문가 모시고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잠시 후 오전 10시 이 평창올림픽에 대한 차관급 실무회담을 진행을 하죠. 벌써 세 번째 회담입니다. 오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질까요? 예, 지난번에 이제 북한 예술단 파견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선수단 파견에 대해서 이제 초점이 모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뭐 경비 지원이라든지 어떻게 이제 북한 선수단이 이제 평창 올림픽 개최지로 올 것인지,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다른 제반 사항들 공동 선수단 구성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죠. 이런 올림픽 참가에 대한 이제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입니다. 네, 오늘 논의에 나설 남북 대표단의 면면도 궁금한데요. 각각 어떻게 대표단이 꾸려져 있나요? 항상 이제 동수 그다음에 직책이 비슷한 대표들을 이제 회담에 참가하는 원칙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통일부 차관, 국무총리 심의관, 그다음에 평창올림픽 조직위 기획 사무관이 참석하고 북한도 같은 직책을 갖고 있는 세 분이 이제 참가하는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는 정말 이제 북한 측 선수단이 올림픽에 참가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얼굴을 좀 봤던 사이잖아요. 좀 분위기가 예전보다는 화기애애하겠네요. 글쎄요, 꼭 저는 낙관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 판문점 평화의 집으로 떠나는 대표단의 모습이 지금 화면에 잡히고 있는데요. 현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실무회담은 지난 1월 9일 남북 고위급 회담의 합의 결과에 따라서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그리고 평창 패럴림픽 참가와 관련된 실무 절차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생각입니다.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로 인해서 평창올림픽이 명실상부하게 평화올림픽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정착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상호 존중과 이해의 정신을 바탕으로 차분하게 협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거기 앞에 길 좀 서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천혜성 통일부 차관의 말까지 들어보았는데요. 앞으로 북한 방남 경로와 이렇게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오늘 실무회담은 지난 1월 9일 남북 고위급 회담의 합의 결과에 따라서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그리고 평창 패럴림픽 참가와 관련된 실무 절차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생각입니다.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로 인해서 평창올림픽이 명실상부하게 평화올림픽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정착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상호 존중과 이해의 정신을 바탕으로 차분하게 협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거기 앞에 길 좀.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관련한 제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남북회담본부를 출발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저희 대표단이 탄 버스가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남북은 천혜성 통일부 차관과 전종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을 수석 대표 단장으로 하는 3명씩의 대표단을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꾸렸습니다. 우리 측은 천혜성 통일부 차관과 안문현 국무총리실 심의관, 김기용 평창 동계올림픽 패럴림픽 조직위원회 기획 사무차장입니다. 네,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관련한 제반 문제를 이제 오늘 논의하게 되는데요.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이제 오늘 회담이 열리게 됩니다.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천혜성 통일부 차관의 각오까지 듣고 오셨는데요. 오늘 회담 어떨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아침 일찍부터 참 고생을 하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지속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꼭 낙관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비핵화라는 목표에는 추구에는 변함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북과 끝난 다음에 북한 측에서는 아직도 2016년 베이징 그 식당 종업원이 이제 한국에 들어온 것 그렇죠. 때문에 예. 다시 송환을 하라 하는데 그는 벌써 이제 탈북 종업원들이 정착해서 새 삶을 시작한 마당에 이런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면서까지 남북한 간의 이산가족 상봉을 성사시켜야 되는가? 문재인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인권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 탈북 종업원들의 인권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서 이게 결정돼야 될 문제인데 자꾸 이 문제를 북한 측이 어떤 남북 간의 그런 차별을 부각시키는 쪽으로 간다면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대한민국이 어떤 국가이냐, 예.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 그러면서 시작한 문재인 정부인데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나라다운 나라로서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이산가족 문제를 북한과 협의하는데 가장 올바른 자세인가 여기에 해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또 하나 논란이 되는 것이 이 남북 단일팀 문제인데요. 위원께서는 이 남북 단일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주 좋지 않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에 정반대로 충돌하는 그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평창올림픽 참가를 시사하자마자 당장 대한민국의 정부에서 나온 것이 단일팀을 구성하자. 그리고 여자 아이스하키 팀이 좋겠다. 예. 그래서 네. 구체적으로 뭐 북한 측에서 한 10명 정도 선수를 파견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반응이 나온 것으로 본다면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아이디어를 오랜 시간 동안 북한의 그런 의사를 타진하면서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문재인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015년 위안부 문제 타결 선언이 중대 흠결이 있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이 되지 예.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가 과연 여자 아이스하키 팀 선수라든지 감독하고 이걸 상의하고 북한 측에 제안을 한 것인지 또 언론에 띄운 것인지 저는 여기에 큰 흠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샌디 머리 감독도 이제 공항에서 인터뷰하면서 이것은 선수단 입장에서 본다면 참가하는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이다. 문제가 많다 했는데 이낙연 총리와 이제 도종환 장관은 문제가 없다. 예. 팀워크를 형성하는데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여자 아이스하키 팀이 국제 랭킹이 22위 정도고 예. 북한 팀이 25등 정도이기 때문에 실력이 비슷비슷하고 네. 북한 측에서 가장 우수한 선수 10명을 준다면 오히려 전력 보강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데 아이스하키 전문가는 도종환 장관도 아니고 이낙연 총리도 아니죠. 그렇죠. 선수와 감독이 제일 잘하는 그렇죠. 것인데 네. 이 선수단 구성을 이래라 저래라 정부가 한다면 이것은 정부가 국가 이익을 내세워서 시민의 기본권이라든지 결정권을 그리고 당사자 우선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만약 예. 여자 아이스하키 팀이 우리나라 쇼트트랙 팀이라든지 아니면 월드컵에 출전한 우리 축구팀처럼 우승 가능성이라든지 메달 획득 가능성이 있다면은 이런 결정을 했을까? 한번 정부에 그렇죠. 물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무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